지금 전 세계 항공업계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폭우로 비상착륙한 외국인 승무원이 한국에서 겪은 일이 CNN 뉴스에 보도되면서 미국과 유럽 시청자들이 충격에 빠진 겁니다. 재난에 빠진 도시에서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어? 그녀는 그렇게 비웃으며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하지만 단 몇 시간 만에 그녀의 표정은 완전히 바뀌었죠. 폭우로 마비될 줄 알았던 지하철은 정확히 제 시간에 도착했고, 복잡할 거라 생각한 병원은 단 15분 만에 진료를 마쳤습니다. 늦은 밤 거리마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결국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연 그녀가 목격한 한국의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이야기가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걸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여정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분명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미리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순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 재난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전혀 몰랐거든요. 저는 엘사 린드베리입니다. 스칸디나비아 항공에서 13년째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수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지난달 경험한 일은 잊을 수 없습니다. 기장님, 인천공항으로 회항하겠습니다. 오사카행 항공편이 기상악화로 착륙이 불가능합니다. 그날 밤 9시, 저희 항공편은 원래 일본 오사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인천공항으로 긴급 회항하게 되었어요. 비행기 창밖을 내려다보니 서울 전체가 물바다더군요. 이런 날씨면 공항도 아수라장이겠지? 솔직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거든요. 항공편 지연과 취소로 인한 승객들의 분노, 혼란스러운 공항 로비, 그리고 직원들의 당황한 모습들 말이에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기상악화로 인한 항공편 지연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공항 직원의 차분한 안내 방송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순서대로 흘러나왔어요. 목소리에는 떨림 하나 없었습니다. 전광판에는 결항, 지연 표시가 줄지어 떠 있었지만 로비 분위기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승객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더군요.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을 위한 별도 대기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무료 와이파이와 충전 시설도 곳곳에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상하네. 왜 아무도 소리치지 않지? 다른 나라였다면 이미 항공사 직원들에게 따지는 승객들로 시끌벅적했을 텐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물론 불편해하는 표정들은 있었지만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직원들의 대응이었습니다. 한 승무원이 휠체어를 탄 할머니께 다가가 무료 담요를 건네며 따뜻한 차를 가져다 드렸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 승객에게는 번역 앱이 설치된 태블릿으로 상황을 설명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이렇게 체계적일 수가 있나? 제 동료인 사라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에밀리, 저기 봐. 청소 직원들까지 웃으면서 일하고 있어. 정말 그랬습니다. 폭우로 인해 공항 바닥이 젖었는데도 청소 직원들이 부지런히 물기를 닦아내며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어요. 심지어 한 직원은 넘어질 뻔한 승객을 재빨리 부축해주며 안부까지 물어보더군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상 상황에서도 모든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화장실은 깨끗했고 식당과 편의점들도 평상시처럼 운영되고 있었어요. 여기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졌던 재난 상황에 대한 고정관념이 얼마나 편견이었는지를 말이에요. 폭우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이 공항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저희는 시내 호텔로 이동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어요. 그때까지도 직원들은 지치지 않은 모습으로 승객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공항에서만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일들을 알았다면 저는 더욱 놀랐을 거예요. 공항에서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한 저는 동료 사라와 함께 시내 호텔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새벽 2시, 폭우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었어요. 택시는 잡기 힘들 것 같아서 지하철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걱정이 앞섰어요. 스웨덴에서도 폭우가 내리면
지하철 운행이 자주 중단되거든요. 하물며 이 정도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지하철도 마비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 비라면 곧 정전이 나고 열차가 멈추겠지. 공항철도 승강장으로 내려가면서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할 거고 설사 열차가 온다 해도 중간에 멈춰 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승강장에 도착한 순간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바닥에는 물 한 방울 고여있지 않았어요. 지상에서는 그렇게 쏟아지던 비인데 지하 승강장은 완벽하게 건조했습니다. 배수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감탄이 나올 정도였어요. 전광판을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다음 열차 2분 후 도착이라는 안내가 떠 있었거든요.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말이에요. 정말 올까? 스웨덴에서라면 이미 운행이 중단되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2분 후 열차가 승강장에 들어왔어요. 시간이 딱 맞았습니다. 열차 안으로 들어서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객차 내부는 깨끗하고 따뜻했어요. 좌석에는 젖은 승객들을 위한 수건이 비치되어 있었고 손 소독제와 마스크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함이 가능할까? 승객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질서정연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젖은 옷 때문에 불편했을 텐데도 서로 배려하며 조용히 앉아 있더군요. 더 놀라운 건 열차 운행이었습니다. 지상에서는 폭우가 계속 쏟아지고 있었는데 지하철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았어요. 속도도 평상시와 다름없었고 정차 시간도 정확했습니다. 중간 정거장마다 전광판에는 강우로 인한 지연은 없다는 안내가 떠 있었어요. 정말 믿기 힘들었습니다. 각 역마다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혹시 문제가 생길까 봐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역무원은 비에 젖은 승객에게 따뜻한 수건을 건네주기도 했어요. 열차가 시내 중심가에 가까워질수록 승객이 늘어났습니다.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직장인들, 밤 근무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탔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구나. 그들의 표정에서 불안이나 걱정을 찾을 수 없었어요. 폭우 속에서도 지하철이 정상 운행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확신은 오랜 경험에서 나온 것이겠죠. 전광판에는 계속해서 정확한 도착 시간이 안내되었습니다. 다음 역 서울역 3분 후 도착이라고 나타났는데 정말 정확히 3분 후에 도착했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시계를 확인해 봤습니다. 공항에서 출발할 때 예상했던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폭우로 인한 지연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역사에서 나오면서 살아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비가 와도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정말 그랬습니다. 지하철역 출입구는 완벽하게 방수가 되어 있었고 비가 들어오는 곳이 전혀 없었어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도 정상 작동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니 폭우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도로에는 물이 고이지 않았어요. 하수도 시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위기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도시의 심장을 본 것 같아 지하철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의 교통 시스템은 단순히 사람을 운반하는 수단이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을 지켜주는 생명선 같은 존재라는 것을요. 스웨덴에서라면 이미 모든 교통이 마비되었을 상황에서 한국의 지하철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에도 폭우 속에서도 말이에요. 호텔까지 가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놀라운 일들을 더 경험하게 될까요? 호텔로 향하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료 사라가 젖은 계단에서 미끄러져 발목을 다치게 된 것이죠. 폭우로 인해 곳곳이 미끄러웠는데 결국 사고가 난 겁니다. 사라는 발목을 잡고 아파했습니다.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부어올랐어요.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심 걱정이 앞섰어요. 외국인 신분으로 응급실을 찾으면 복잡한 서류 작업과 긴 대기 시간이 당연했거든요. 언어 문제도 있고 보험 처리도 까다로웠죠. 스웨덴에서도 응급실은 최소 2시간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응급실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입구에서부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심지어 스웨덴어로 된 기본 안내문까지 있더군요. 접수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저희를 맞았습니다. 여권 하나만으로 등록이 즉시 완료되었어요.
복잡한 서류나 보증금 요구도 없었습니다. 접수를 마치자마자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와 사라를 응급실로 안내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통역 서비스였습니다. 태블릿 하나가 저희 곁에 놓였는데 실시간으로 의사의 말을 번역해 주었어요. 사라의 증상을 설명할 때도 정확하게 통역되었습니다. 의사는 친절하고 신속했습니다. 발목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엑스레이실까지의 이동도 매우 신속했습니다. 별도의 대기 없이 바로 촬영이 가능했어요. 촬영 결과는 10분 만에 나왔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고 염좌였어요. 의사는 태블릿을 통해 치료 방법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귀국 후 주의해야 할 점까지 알려주었어요. 처치도 신속했습니다. 소염제 주사를 맞고 발목에 압박붕대를 감았어요. 간호사는 붕대 감는 방법을 직접 시연해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통증 완화 방법도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해 주었어요.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을 때도 놀랐습니다. 약사가 영어로 복용법을 설명해 주었고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힌 복용 안내서를 따로 만들어 주었어요. 시차 적응을 고려한 복용 시간까지 조정해 주었습니다. 회계를 할 때는 더욱 놀랐습니다. 외국인이라고 바가지를 씌우는 일도 없었고 카드 결제도 간편했어요. 영수증에는 영어 번역이 함께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시계를 확인해 보니 들어온 지 정확히 15분이 지나 있었어요. 접수부터 치료, 처방전 수령까지 모든 과정이 15분 만에 끝난 겁니다. 사라도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어요. 발목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고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료진들의 친절함에 감동받았다고 했어요.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벽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언어 장벽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도 않았습니다. 여긴 낯선 이조차 환영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난 상황에서도 의료진들은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후 호텔로 향하던 중 사라가 목이 마르다고 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근처에 편의점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런 시간에 문을 열어둘까 의심스러웠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밤 10시 이후에 문을 여는 상점을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특히 폭우가 내리는 날이면 대부분의 상점들이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정전 위험 때문이었죠. 그런데 편의점에는 환한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자동문도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반겨주었어요. 에어컨이 완벽하게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점원은 혼자였는데도 전혀 긴장한 기색이 없었어요. 새벽 시간 혼자 근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들어오자 친절하게 인사까지 건넸어요. 매대를 둘러보니 신선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삼각김밥, 샌드위치, 도시락까지 다양한 종류가 진열되어 있었어요. 새벽 시간인데도 갓 만든 것처럼 신선해 보였습니다. 음료 코너에는 뜨거운 커피와 차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셀프 서비스로 원하는 대로 뽑을 수 있었습니다. 사라는 따뜻한 차를 골랐고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선택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무인 결제 시스템이었습니다. 키오스크에 상품 바코드를 찍으니 자동으로 계산이 되었어요. 카드 결제도 매우 간편했습니다. 심지어 영어 안내까지 지원했어요. 편의점 한 구석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젖은 몸을 말릴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무료 와이파이도 제공되었고 휴대폰 충전기까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는데 편의점 안은 평온했습니다. 몇 명의 손님들이 더 들어왔는데 모두 자연스럽게 쇼핑을 하고 나갔어요. 새벽 시간인데도 말이에요. 한 택시 기사가 들어와서 따뜻한 커피를 사가더군요. 배달 라이더도 음료수를 사며 잠시 쉬어갔습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점원에게 영어로 근처 호텔 방향을 물어봤습니다. 친절하게 지도까지 그려서 설명해 주었어요. 심지어 우산도 빌려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따뜻한 배려였어요. 편의점을 나서기 전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여기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수건과 비누는 물론 핸드크림까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청소 상태도 완벽했어요. 계산대 근처에는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우산 대여 서비스 안내문도 붙어 있었어요. 긴급 상황을 대비한 세심한 준비였습니다. 사라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런 날씨에도 이렇게 완벽하게 운영되는 편의점을 본 적이 없다고요. 스웨덴이라면 벌써 문을 닫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편의점을 나오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폭우 속에서도 환하게 빛나는 편의점은 마치 등대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작은 빛이었어요. 새벽 시간에도 누군가를 기다리며 문을 열어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호텔까지 가는 길에 또 다른 편의점들이 보였어요. 모두 환한 불빛을 켜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잠들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어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항상 깨어있는 도시였습니다. 편의점을 나와 호텔로 향하는 길.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폭우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거리는 물에 젖어 반짝였어요. 사라와 함께 걸으며 저는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에서도 새벽 시간 거리 걷기는 조심스러운 일이었거든요. 특히 외국인 여성 둘이 함께 걷는다면 더욱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새벽 거리는 달랐습니다. 가로등이 곳곳에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단순한 가로등이 아니라 LED 조명이 거리 전체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처럼 환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여성 안심 귀갓길 시스템이었습니다. 보라색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 불빛을 따라가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안내판도 있었습니다. CCTV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사각지대가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CCTV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 표시까지 있어서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있었어요. 걷다 보니 경찰 순찰차를 여러 번 마주쳤습니다. 천천히 지나가며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었어요.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려 도보 순찰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새벽 시간에도 치안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지하보도를 지날 때는 더욱 놀랐습니다. 어둡고 위험할 거라 예상했는데 오히려 지상보다 더 밝았어요. 음악까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한 모퉁이를 돌 때 갑자기 큰 소음이 들렸습니다. 무서워서 사라와 함께 멈춰 섰어요. 혹시 위험한 상황인가 싶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소음의 정체는 의외였어요. 새벽 청소차가 거리를 청소하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작업자들이 열심히 물에 젖은 낙엽과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어요. 폭우가 그친 후를 대비해 미리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 작업자 중 한 분이 저희를 보더니 안전한 길로 안내해 주었어요. 젖은 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새벽 시간 낯선 외국인에게까지 배려를 보여준 거예요. 호텔 근처에 도착하자 이른 아침 출근길에 나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비 때문에 불편했을 텐데도 질서정연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서로 우산을 양보하며 배려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 버스 정류장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비를 피하고 계셨어요. 지나가던 젊은 남성이 다가가 우산을 씌워드리며 버스를 기다려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당연한 일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교차로에서는 신호등이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폭우로 인한 정전이나 오작동이 전혀 없었어요. 횡단보도 음성 안내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였죠. 호텔 입구에 거의 도착했을 때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거리가 믿기 힘들 정도로 안전했어요. 새벽 시간 외국인 여성 둘이 걸었는데도 전혀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를 받았어요. 청소 작업자의 안내,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도움, 그리고 완벽한 치안 시스템까지. 이 도시는 어둠 속에서도 사람을 지켜준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라도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며 말했어요. 이렇게 안전한 도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요. 새벽 거리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스웨덴도 치안이 좋다고 자부했는데 한국의 새벽 거리는 또 다른 차원이었어요. 시스템적인 안전장치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배려가 어우러진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다음날 오후 저희는 짧은 시내 관광을 나섰습니다. 폭우는 그쳤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었어요. 명동거리를 걷던 중 갑자기 바람에 우산이 뒤집혔습니다. 새로 산 우산이었는데 순식간에 망가져버렸어요. 우산살이 부러지고 비닐이 찢어졌습니다. 사라와 저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어요. 갑자기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우산 없이 비를 맞으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중년의 한국 남성이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손에는 새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산을 팔려는 상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영어로 말씀하시더군요.
우산을 가져가라고 괜찮다고 하시면서 저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돈을 받으려는 기색도 전혀 없었어요. 그냥 선의로 도움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의심스러웠어요. 스웨덴에서도 낯선 사람이 갑자기 물건을 주면 뭔가 속셈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나중에 돈을 요구하는 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계셨어요. 오히려 저희가 비를 맞지 않기를 걱정하시며 빨리 우산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은 이미 목적지에 거의 다 왔다면서 괜찮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고맙다며 인사를 드리자 그분은 환하게 웃으시며 손을 흔들고 가셨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으시더군요. 진짜 순수한 선이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우산을 받아든 순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이런 따뜻한 도움을 주시다니. 그분의 작은 친절이 저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비슷한 일이 또 한 번 더 일어났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을 때였어요.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서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보더군요. 영어로 친절하게 말이에요. 목적지를 말씀드리자 그분이 직접 안내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방향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지하철역 입구까지 함께 걸어가 주셨어요. 심지어 어느 출구로 나가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도 바쁘실 텐데 저희 때문에 시간을 할애해 주신 거예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자 당연한 일이라며 웃으시더군요.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말까지 덧붙이시며요.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메뉴를 읽지 못해 망설이고 있자 뒤에 서 있던 대학생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인기 메뉴가 뭔지 추천까지 해주더군요. 그 학생은 영어 공부를 위해서라며 웃었지만 저에게는 큰 도움이었어요. 덕분에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 한국의 카페 문화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쇼핑을 하다가 신용카드가 작동하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당황하고 있자 옆에 있던 주부께서 일단 자신이 계산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갚으면 된다면서 말이에요. 결국 카드 문제가 해결되어 바로 갚아드릴 수 있었지만 그분의 믿음과 친절이 놀라웠어요. 처음 만난 외국인을 그렇게 신뢰해 주시다니. 스웨덴에서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도움들이 하루 종일 계속되었어요. 길에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면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들, 맛있는 식당을 추천해 주시는 분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 주시는 분들까지. 하나하나는 작은 일이었지만 모두 모이니 큰 감동이 되었어요. 이 도시의 사람들은 낯선 이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구나 싶었습니다. 그것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말이에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사라가 말했어요. 오늘 받은 도움들이 모두 기억에 남을 거라고요. 특히 우산을 주신 그분의 환한 미소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의 마음이 없다면 의미가 없을 텐데 이곳 사람들은 마음도 따뜻했습니다. 작은 친절들이 모여 이 도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창문을 열고 내다본 거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제까지만 해도 물에 젖어 있던 도로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마치 폭우가 내린 적이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침 7시, 거리로 나가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상점 주인들이 이미 나와서 가게 앞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물에 젖은 간판을 닦고 바닥의 물기를 제거하며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카페 사장님은 테라스 의자들을 하나씩 닦으며 정리하고 계셨어요. 꽃집 아주머니는 비에 젖은 화분들을 새롭게 배치하고 계셨습니다. 모두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시 청소차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거리 곳곳을 돌며 물에 떠내려온 쓰레기와 낙엽들을 치우고 있었어요. 하수구 청소까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 공무원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밤새 교대로 근무하며 복구 작업을 했다고 하더군요. 폭우가 그치자마자 즉시 정비팀이 출동해서 점검과 정리를 완료했다는 거였어요. 지하철역 입구에서는 역무원들이 바닥의 물기를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새롭게 교체하고 안전 안내문을 다시 부착하고 있었어요. 승객들의 안전을 위한 세심한 준비였습니다. 한 건설 현장에서는 작업자들이 폭우로 인한 피해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크레인과 장비들을 재점검하며 안전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문제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꼼꼼함이 보였어요. 은행과 관공서들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직원들은 일찍 출근해서 혹시 모를 침수 피해를 점검했다고 했어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들이 누군가의 지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알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조화롭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한 초등학교 앞에서는 학부모들이 나와서 통학로의 무릉덩이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나선 거였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당연한 일처럼 하고 계셨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도우며 젖은 상품들을 정리하고 가게를 재정비하고 있었어요. 경쟁 관계인 상인들끼리도 서로 돕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약국 앞에서는 약사분이 혹시 응급약이 필요한 시민이 있을까봐 일찍 문을 열고 계셨어요. 실제로 몇 분이 와서 도움을 받고 가시더군요. 작지만 의미 있는 배려였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틀 전 긴급 착륙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따뜻한 감사함이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출발 게이트 안내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스칸디나비아 항공편은 예정대로 출발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체크인을 하며 공항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탑승구에서 기다리는 동안 지난 이틀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폭우 속에 긴급 착륙했을 때만 해도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었거든요. 재난에 빠진 도시에서 어떻게 안전할 수 있을지 의심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공항에서의 질서정연한 대응, 새벽에도 정확히 운행되는 지하철 15분 만에 끝난 병원 진료, 새벽에도 환하게 불을 밝힌 편의점까지 모든 것이 저의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우산을 선뜻 내어준 시민, 길을 안내해준 학생, 가게 앞을 스스로 청소하는 상인들까지. 누군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서로를 돕고 있었습니다. 동료 사라도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탑승을 기다리며 말하더군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고요. 재난 상황에서도 이렇게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를 만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지난 이틀간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폭우 속에서도 환하게 빛나던 편의점, 깔끔하게 정리된 병원, 질서정연한 지하철역의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탑승 시간이 가까워지자 마지막으로 공항 면세점을 둘러봤어요. 직원들이 친절하게 상품을 설명해주며 한국의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따뜻한 배려를 받았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는 것을요. 한 도시가 품고 있는 시스템과 사람들의 마음을 동시에 경험한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륙 후 창밖으로 내려다본 서울의 모습은 아름다웠어요.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도시 곳곳에서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폭우의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기내에서 승무원 동료들에게 이번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어하던 동료들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자신들도 한국을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스톡홀름으로 돌아가는 긴 비행시간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스웨덴도 좋은 나라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함과 효율성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시스템과 인간미가 조화를 이룬 도시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처음에는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하던 가족들도 제가 찍어온 사진과 영상을 보며 놀라워했어요. 정말 그런 일들이 가능한지 신기해했습니다. 몇 주 후, 제 경험담이 항공업계 잡지에 실렸어요. 많은 승무원들이 관심을 보이며 한국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심지어 CNN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폭우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저에게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선물이 되었거든요. 그 경험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화려한 건물이나 최신 기술에 있는 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과 서로를 배려하는 시민들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돌이켜보면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이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어 있더군요. K-pop, K-드라마, K-뷰티까지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죠. 하지만 제가 경험한 진짜 한국의 힘은 그런 문화 콘텐츠가 아니었어요. 새벽에도 멈추지 않는 지하철, 외국인도 차별하지 않는 의료 시스템,
재난 상황에서도 질서를 지키는 시민의식이야말로 진정한 대한민국의 힘이었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모두 놀라워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묻습니다.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시민의식까지 이렇게 발달했다는 건 몰랐다고 해요. 정말 존경스럽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을 좋아하던 친구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해요. 단순히 엔터테인먼트가 좋은 나라가 아니라 정말 살고 싶은 나라라고 말하더군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정신력이었어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또 있을까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시스템만 발달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성장한 거죠. 제가 CNN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기억나네요. 한국은 동양의 작은 용이 아니라 이미 세계를 품은 거대한 용이 되었다고 했어요. 정말 그렇게 느꼈거든요.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따라 배워야 할 선진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